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상시국 뉴스입니다. 범야권의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일, 내일입니다. 7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범야권의 후보 단일화 등 야권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계획인데요. 이 전국에 관한 상황을 이재호 비상시국 연대 공동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재호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먼저 7일입니다. 내일인데요. 안철수, 윤석열 야권 통합 논의를 위해서 오찬 회동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부터 야권 통합 문제는 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아, 야권 후보 단일화가 전제가 되려면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는 방안, 네. 즉 경선 룰,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논의하지 않으면 네. 야권 통합은 접근하기가 어렵겠죠. 네. 아마 내일 두 분이 만나면 네. 그냥 처음 만나는 거니까 야권 통합이 왜 필요하냐,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 후보가 단일화돼야 된다. 네. 여기까지는 뭐 합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통합의 진전은 뭐 내일 이야기하기가 어렵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광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대선 주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원희룡 제주지사,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입니다. 그리고 하태경 대선 주자입니다. 하태경 예. 의원을 또 만났는데 예. 정권 교체를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 이런 예. 말을 했는데 뭐 이러한 윤석열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잘하고 네. 있는데 네.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의 유력 후보로서 현재는 국민들의 지지도가 1위가 있으니까 좀 폭넓은 자세에서 원희룡 원희룡 제주지사나 하태경 의원이나 네. 다 이분들도 지지율과 관계없이 야권에서 그래서 중요한 자산들이니까 네. 이분들하고 의견을 맞추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죠. 필요하고 또 양보할 건 양보하고 네. 또 같이 공생할 건 공생하고. 네. 근데 원희룡 후보도 정말로 야권 후보로 나올 생각이 있으면 도지사를 그만둬야죠. 네. 그러니까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하고 도지사 하면서 대선 후보 운운하는 거는 국민 정세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태경 의원은 뭐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두 사람 다 비교적 그래도 뭐 그렇게 나이로 봐서 젊진 않지만은 그래도 뭐 젊은 후보들에 속하니까 또 후보의 좋은 점을 서로가 윤석열 후보의 좋은 점을 원희룡과 하태경이 배워야 되고 또 원희룡과 하태경의 좋은 점을 윤석열이 배우고 그런 공생관계가 이루어지면 좋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가장 또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풀릴 것 같습니까? 그건 지금 당장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현재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총장을 입당하라고 압박할 게 아니고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경선을 어떻게 하겠다. 경선 룰이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도 불리하지 않겠다. 하나 룰을 먼저 제시를 해야 됩니다. 현재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2 대선 후보 경선 룰을 갖고는 밖에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든 누구든 선뜻 당에 입당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을 입당하라고 압박하기 전에 이번 대선의 경선 룰은 어떻게 하겠다. 이 점을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당원 50, 국민 50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지금 만날 계획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뭐 지난 4.7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이 각을 세우고 서로 비난까지 하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예. 계획이 있다는데 그 이재호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치권에서 뭐 정치인들이 서로 뭐 감정 상하거나 비난하고 하는 거는 뭐 흔히 있는 일이니까 네. 그건 뭐 대수롭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김종인 위원장도 만나고 뭐 여러 야권의 여러 원로들과 여러 인사들과 좀 시간이 좀 있을 때 폭넓게 만나서 인간적인 관계도 돈독하게 해놓고 윤석열이가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좀 여러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도 있고 그래야 윤석열을 만나본 사람들이 윤석열을 실제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그 사람 철학이 이거고 생각이 이거더라 하고 장단점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윤석열 전 총장은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좋죠. 네. 예. 다음 질문입니다. 예. 이재호 대표님은 지금 이제 현재 범야권에서는 최고 으뜸에 어떻게 보면 그 수를 읽고 그리고 정권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또 규합하고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뭐 점치는 건 아니지만 윤석열 전 총장의 그 독자 행보가 네.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상당 기간 갈 겁니다. 왜냐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밖에 있을 때 커 보이지 네. 당 안에 들어가면 n분의 1이거든요. 그때는 윤석열 총장을 더 확장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나는 상당한 기간 밖에 머무르면서 네. 야권 전체를 아우르는 행보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 봅니다. 예. 어쨌든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예. 8일 그 뭐 오는 8일 뭐 내일 모레입니다. 예. 내일 모레 경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준비위원회를 지금 발족할 예. 계획이거든요. 독자적인 스케줄을 갖고 굴러갑니다. 여기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좋습니다. 뭐 빨리 할수 좋죠. 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경선준비위원회를 띄우는 건 좋은데 네. 그 경선준비위원회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로 구성한다는 건 별 의미가 없고요. 왜냐 그러면 여러 후보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경선 준비가 돼야 되니까 네. 당에서 뭐 세 사람, 네. 나 몇 사람, 그 다음에 당 밖에서 네. 또 뭐 시민사회 단체에서 후보들에 대한 중립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몇 사람. 뭐 더 좋은 거는 각 후보로 예상되는 진영에서 한 사람씩 하면 더 좋죠. 네. 이렇게 해서 경선 준비부터 각 후보들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는 이런 좀 그 열린 경선준비위원회를 만들어야지 네. 국민의힘이 국민의당 당헌 당규에 따른 경선준비를 만든다 하는 거는 국민의힘끼리 경선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선 준비를 빨리 띄우려면 또 위원장도 지금 내정된 사람이 국회의원으로서 경험도 있고 부산시장 경험도 있고 서병수 의원 네. 서병수 의원이 선거 경험이 있으니까 뭐 훌륭합니다만은 네. 그러나 경선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밖에서 현역이 아닌 네. 외부에 좀 인품 있는 인사들을 누구도 시비 걸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분들 경선 준비위원장을 하는 게 옳지요. 네. 그리고 또 서병수 경선위원장은 동생이 서범숙 의원이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은 비서실장이고 형은 경선위원장이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보는 눈이 좀 그렇게 편하진 않죠. 네, 네, 네. 그 어쨌든 뭐 그렇던 이 국민의힘은 독자적으로 지금 경선준비위원회를 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도 이제 버스 정시 출발론으로 마지노선을 좀 긋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뭐 그런 것이 국민의힘 입장인 것 같은데 이재호 대표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국민의힘으로서도 제일 야당이고 선거는 정당이 주도하는 거니까 그렇게 나갈 수 있지만은 뭐 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대선이라는 건 특수 상황입니다.
대선의 무게중심은 후보에게 있는 겁니다. 아. 당이 아무리 경선 열차가 떠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유력한 후보들이 그 경선 열차에 승차하지 않으면 근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은 문제는 정권 교체에 문제가 있는 거지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잡고 뭐 경선 열차를 출발하냐 여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초점은 어떻게 정권 교체를 하느냐. 어떻게 정권 교체? 그렇죠. 정권 교체를 하려면 야권 후보를 단일화해야 되는데 야권 후보를 단일화하려면 어떻게 밖에 있는 후보든 안에 있는 후보든 이 경선 룰에 합의 볼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지. 뭐 경선 열차가 정시에 출발한다. 뭐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 네. 지금 이제 이재호 대표께서 끌고 있는 이제 비상시국 연대가 이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이제 8월 10일로 예정돼 있는데 예. 비상시국 국민회의 한 전국적으로 17개 시군구에서 전부 다 모아진 한 10만 명 규모의 비상시국 국민회의를 지금 조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야권 단일화에서 어떤 역할을 이 국민회의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한 10만 명이 그 회원으로서 비상시국 국민회의가 이제 발족을 하는데 네. 그 비상시국 국민회의 앞에 전제가 네.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비상시국 국민회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상시국 국민회의 역할이 이 아주 그 제목에서 딱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비상시국 국민회의이기 때문에 비상시국 국민회의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 룰을 만드는 거죠. 이 야권 후보들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고 국민 모두가 저렇게 하면 공정하겠다 할 수 있는 경선 룰을 만들어 갖고 그걸 각 후보들과 각 당에 제시하는 거죠. 제시하면 후보들과 각 당에서는 그 경선 룰이 좋으면 100% 수용할 수도 있고 네. 그 경선 룰을 갖고 후보들이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을 테니까 그 또 토론을 거쳐서 또 더 좋은 안을 만들 수 있고 네. 문제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떻게든 이번에는 야권 후보를 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되니까 거기에 다 정당만 갖고는 힘이 부족하니까 모든 전국적인 17개 시도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제야 인사들이 총단합을 해서 야권 후보 단일화가 만약에 조금 야권 후보 단일화가 늦으면 빨리 하게 만들고 네. 또 이달 하려 그러면 함께 하게 만들고 이런 그런 역할을 경선 룰을 중심으로 비상시국 국민회의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일종의 야권 전체가 당과 당 밖이 하나가 되어서 정권 교체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의 범시민 사회단체 기구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비상시국 국민회의는 이제 뭐 태극기 그리고 중도 그리고 반문 뭐 진보 세력까지 다 포괄하는 용광로 같은 뭐 그런 시민단체라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는데 이제 우리론 그렇게 포용하려고 하는데 네. 또 아무래도 뭐 사람이 하는 일이라 네. 우리는 거기 안 들어가고 우리끼리 따로 하겠다 뭐 이런 단체들도 있겠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구체적인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대선 경선 룰이 어떻게 좀 만들어져야 지금 이제 유력한 야권의 대선 주자인 윤석열 뭐 또 뭐 저기 안철수 뭐 최재형 이런 분들이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네. 이게 아주 뭐 정제되거나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네. 우선 저희들이 가안으로 네.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민 참여 경선입니다. 국민 참여 경선. 네. 그래서 이 첫째 국민의힘에서 당원 50% 일반 50% 여론조사를 한다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여론조사는 배제하고 여론조사 안 된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네. 그 경선 후보를 뽑는데 네. 대개 유권자의 한 10% 그러니까 400만 정도 되겠죠. 전국에 4천만 유권자의 10%니까. 400만 엄청 숫자. 그렇습니다. 400만을 17개 시도의 유권자 수에 나누어서 경선 참가
선거인단을 뽑는 거죠. 네. 그리고 그 17개 시도의 유권자의 10분의 1씩을 경선 참가 선거인단으로 뽑는데 그 비율을 유권자 비율을요, 남녀의 유권자 비율 20대부터 또 그 연령별로 유권자 비율에 맞춰 갖고 경선 선거인단을 뽑아서 그 선거인단이 네. 17개 시도의 후보들이 다니면서 토론도 하고 이제 연설도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가서 야권 후보들이 연설하고 토론하고 했다. 네. 그러면 그걸 듣고 네. 그날 그 자리에서 모바일 투표로 그 부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선거인단이 한 부산의 유권자가 인구가 400만이니까 한 유권자가 한 300만 된다 그러면 네, 한 네. 30만 안 되겠습니까? 30만에서 40만 사이겠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바일 투표로 해갖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17개 시도의 경선 참가 선거인단이 모바일 투표를 해갖고 네. 1등이 과반수가 넘으면 네. 그냥 1등으로 확정하는 거고. 대선 후보 확정. 그렇습니다. 네. 1등이 과반수가 안 되면 네. 1, 2등을 갖고 결선 또 투표. 투표. 그것도 결선 투표는 시도별로 하는 게 아니고 17개 시도가 한꺼번에 원샷으로 400만이 한꺼번에 원샷으로. 한꺼번에 이 경선 모바일 투표로 요즘 코로나니까 모바일 투표로 투표해서 이제 뽑는 걸로 1, 2등 중에 한 사람을 결선을 뽑는 걸로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 관리는 선거법에 의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이 룰만 정해갖고 이 룰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이것을 해주십시오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을 하고 그럼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 그걸 위탁을 하면 해주게 돼 있죠. 그러면 돈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다 부담하는 거니까 후보들이나 당이 돈을 부담하지 않으니까 경제적으로도 훨씬 쉽고요. 그래서 이런 안을 갖고 저희들이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엄청난 흥행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이것의 장점은 첫째 흥행인데 네. 그러면 전 국민들이 우리가 이제 8월부터 시작을 하면 8, 9, 10, 11월까지 전 국민들이 이 국민의힘 국민 참가 경선 여기에 전 국민들이 눈과 귀를 묶어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다 여기에 묶잖아요. 그러면 각 후보들이 갖고 있는 네거티브가 없어지는 거죠. 네. 왜냐 그러면 그 네거티브에 신경 받을 게 아니라 네. 오늘 부산에서 맞습니다. 어떤 후보가 몇 표를 더 얻었느냐 여기에 전부 관심이 있고 맞습니다. 또 어떤 후보가 어느 지역에서 무슨 연설을 했느냐가 관심이 있고 맞습니다. 이렇게 한 11월까지 끌고 가버리면 대선 선거는 끝나버리는 거죠. 실제 대선과 거의 유사한 그렇습니다. 정도고 그래서 여기에서 뽑히는 후보는 그냥 네. 대선에 당선된다고 봐야죠. 그것 자체가 엄청난 선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선거가 8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옛날식 조직적인 선거운동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아주 혁명적인 경선 룰을 갖고 선거를 후보를 뽑으면 이 후보 뽑는 과정이 대선 선거 운동이고 그 과정에서 각 후보들의 장점은 드러나지만은 각 후보들의 네거티브라든지 이런 거는 다 소위 말하는 엑스파일이라든지 이런 건 묻히게 되니까 후보들에게도 좋은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전체 유권자 10분의 1을 400만을 그냥 400만 그릇 많지만은 17개 시도별로 나누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네. 시도의 유권자가 100만 되는 데는 10만 밖에 안 되니까 그 얼마든지 이제 우리가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마음만 먹고 하면 혁명적으로 하면 나는 가능한 방법이고 한국 대선에 있어서도 하나의 신역사를 만들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런 것을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단 한 번도 시도돼 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 것 아닙니까? 어렵죠.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들 겁니다. 만약에 40만이 응모해야 되는데 40만이 안 되면 어떠냐. 이런 많이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그거는 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 후보들이 예를 들어서 대구의 유권자가 우리가 20만을 해야 되는데 20만이 안 오고 15만 했다 그러면 그거는 후보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누가 유불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보
통보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예. 네, 네. 아,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인데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네. 국민님 어떻게 이런 하는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조금 문제가. 예.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